앞에서 전자들이 모여 있는 계에서 그 전자들이 서로의 그 청력에 의해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죠. 어떤 거리 이하로 거리를 좁히기에는 그 쿨롱 청력 플러스 그 전자는 스핀이 있기 때문에 그 스핀이 같은 스핀일 경우에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에 의한 그 청력이 합해져서 어떤 특정한 거리 이내로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같은 이론이 이 별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중력에 의한 수축을 할 때 그때 이 어떤 사이즈 이하로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한다 하는 어떤 그 최소 사이즈가 있게 되는데 그 사이즈가 바로 전자들의 디제너러시 프레셔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작아진 별을 백색 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색 외성의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이 전자들이 이 존재하는 그런 그 계에서의 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난 인터랙팅 페르미온을 얘기할 때 결국은 더 줄어들 수 없는 그런 사이즈에 가면은 쿨롱 청력도 있지만은 이론적으로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에 의한 청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같은 스핀끼리는 더 이상 줄어들면 안 되는 그러니까 포텐셜이 무한대로 가는 이제 그런 그 이 거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서플에 의한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거리이고 그것이 에너지가 가장 큰 전자가 나타내는 드브로이 웨이브랭스의 반 정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별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더 이상 외부에 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력에서 수축을 시작할 때 상황을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럼 별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를 보면은 일단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내는 거니까 프로톤이 있겠죠. 음. 그리고 핵융합을 하는데 프로톤만 있으면 되지만은 융합을 해서 원자핵을 만들 때 프로톤만 있으면 이제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같은 숫자의 뉴트론이 있어야지만이 원자핵을 안정되게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톤 두 개와 뉴트론 두 개가 뭉쳐서 힐륨 원자핵이 되고 거기에 프로톤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리튬, 베릴륨, 보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 핵의 질량이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프로톤들이 별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원자핵이 되는데 그런 프로톤들이 결국은 전부 다 짝을 이루어서 음, 이제 이 힐륨 이상의 원자핵을 만들게 되면은 이 별이 낼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자유로운 프로톤만 있을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별이 식기 시작하면서 중력에 의한 수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일렉트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 별이 이제 프로톤만 또 있게 되면은 이건 이제 플러스 전하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 플러스 전하끼리 모아 놓으면은 이것들도 자기들끼리의 그 쿨롱 청력 때문에 서로 멀어지려는 현상이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흩어지죠. 마치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을 했는데 그 충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은 종류의 전하를 한 지역에 모아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의 청력에 의해서
서로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흐트러지고 이제 그런 거를 방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같은 전하를 오래 놔두면은 서서히 방전을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이 그 수십억 년을 가고자 한다면은 그 플러스 전하가 도망 못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프로톤보다 질량은 1840분의 1로 작지만은 전하가 똑같은 크기의 전하면서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같은 수의 전자가 존재함으로써 이제 안정된 그런 그 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이 처음에 생성됐을 때 그때의 질량이 큰 질량이 이 정도 되는 그 핵자가 n개가 존재하는데 그 n개의 반이 프로톤이고 반이 뉴트론이고 그리고 프로톤 수만큼의 질량은 작지만은 반대 전하를 가져서 프로톤이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그런 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자가 태양에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뭐 태양을 관측해도 나타나고 그 태양 같은 그런 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들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관측하다 보면은 그 원자핵에서의 그 프로톤과 그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 사이의 매그네틱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 준위 사이의 트랜지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21.1cm의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내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별 주위에서 관측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별 주위에 수소 원자가 있는 거고 그 수소 원자의 원자핵은 프로톤인 거고 전자는 그 별 안에 있는 전자가 어, 그 별의 그 가장자리는 온도가 좀 식을 테니까 거기서는 이제 전자가 주위에 있다가 수소 원자하고 결합을 해서 프로톤과 결합을 해서 수소 원자를 만들어서 그 주위에 별 주위에는 수소 원자가 많이 분포한다. 그걸로써 전자가 존재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력으로 수축하게 되면은 일단 가정이 밀도가 이제 균일하다 했을 때 결국 이제 안쪽에 이렇게 있는 그 질량이 안쪽에 요 이제 질량이 이제 이렇게 되죠. 3분의 4, 요 거리, 요 반지름이 R 되는 그런 그 구의 질량 하면은 3분의 4파이에다 R3승의 이제 밀도로 근데 그건 이제 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뭐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균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요 쉘의 요 두께가 이제 dr인 거죠. 그러면은 요 쉘 부분의 질량은 4파이 r 제곱의 dr이 부피니까 요 부피가 4파이 r 제곱의 dr인데 거기다가 밀도 곱하면 요 질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구형이니까 구형이고 밀도도 일정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질량이 이 중심에 뭉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질량은 이 구의 중심에 뭉쳐 있는 거고 이거와 이 바깥쪽에 있는 것과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죠. 우리가 중력하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의 두 질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안쪽 질량을 라지 M, 바깥쪽 질량을 이제 스몰 M 이렇게 했을 때 요 라지 M은 바로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 스몰 M이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바깥쪽에 요 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두 질량체 간의
중력의 크기는 바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체 태양이, 전체 그 별이, 그 반지름이 이제 라지 R이다 그러면 제로부터 라지 R까지 요거를 적분해 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 이 전체 그 구에 있는 그런 그 질량체들끼리의 중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중력에 의해서 이 별이, 식은 별에 의한 그 질량체들이 이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축소가 되는데, 그것에 대응해서 그 전자들의 디제너러시 프레셔가 그것이 어느 반지름 이하로 축소되는 걸 막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앞에서 했던 그 전자들의 그 디제너러시 프레셔, 앞에서 전자 또는 페르미온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디제너러시 프레셔를 했을 때 이 토탈 에너지를 이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 토탈 에너지가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상황이 되는 거죠. 압력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하면 절대 온도에서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에너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압력에 의해서 모든 상태가 채워져서 에너지가 가장 큰 상태를 EF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토탈 에너지는 5분의 3의 요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자에 의한 거니까 그 전자의 개수 곱하기 EF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는 토탈 에너지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은 이제 볼륨 디펜던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중력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중력 포텐셜을 볼륨에 대해서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제 중력 포텐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포텐셜 에너지,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전체 그 입자들이 갖는 물론 자유로운 입자들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있지만은 여간에 여기서는 중력에 의한 것만 따졌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냥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토탈 에너지를 볼륨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면 그게 압력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볼륨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면 그래비테이셔널 프레셔가 되는 것이고, 제가 잡아당기는 이거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이제 PG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디저너리티 프레셔가 이제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거죠. 이 PDG가. 그래서 이제 어느 사이즈 이하로는 축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PG는 요 포텐셜, 요 얻는 요 포텐셜로부터 요 포텐셜을 미분해서 PG가 나오고, 디제너러시 프레셔는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그 N개의 페르미온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가지는 토탈 에너지를 미분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축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디제너러시 프레셔 이하로는 일단은 축소를 못 하는 거죠. 입자 개수의 한계 때문에. 입자 개수가 결국은 입자 개수가 많아질수록에 이 그래비테이셔널 프레셔는 커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입자 개수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이제 n2의 3분의 5승이고 여기는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우세하죠. 그죠? n 제곱이고 요거는 제곱이 조금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우세하죠. 그래서 n이 클수록에 수축을 잘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에서는 요 그래비테이셔널 프레셔하고 디제너러시 프레셔가 평형을 이루는 어떤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 정도의 별에서는. 근데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몇 배 커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게 훨씬 더 이제 강력해져서 그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태양 정도의 별에서는 요 n 값이
대충 한 10의 57승계 정도 되는데 뭐 그 정도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그래비테이셔널 프레셔와 디제너레이티 프레셔가 평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이제 이퀄하게 되면은 한쪽은 이제 그래비테이션은 B의 마이너스 3분의 4승이고 이거고 그다음에 디제너러시 프레셔는 B의 마이너스 3분의 5승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것이 같으니까 이걸로부터 이제 V의 3분의 1승을 구해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요걸로 이렇게 보내서 해주면은 V의 3분의 1승이 되죠.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 이제 분모로 들어가면은 플러스 5가 돼서 이제 3분의 1승이 되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쪽들은 다 1로 보내는 거예요. 이쪽. 다 보내게 되면은 이제 V의 3분의 1승이 구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제 부피와 반지름과의 관계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이렇게 3분의 4 파이 R 3승이 부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부피의 3분의 1승에다가 4 파이분의 3의 3분의 1승을 해주면은 바로 그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죠? V가 3분의 4 파이 R 3승인데 요 V의 3분의 1승이 되면은 여기 R의 3분의 1승이 되죠. 이제 V가 3분의 1승이 되면은 요걸 3분의 1승을 하면 이제 V의 3분의 1승이 되는데 여기는 R은 3분의 1승 하면은 이제 R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3분의 1승 내고 일로 넘기면 되죠. 4 8분의 3의 3분의 1승 이렇게 요 나온 V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 V 이쪽을 하고 이거 다 넘겨줘서 나온 V의 3분의 1승에다가 4 8분의 3의 3분의 1승을 곱해주면은 바로 이 표형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레디어스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디어스를 결정해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책에는 요 값을 128로 이제 써놨는데 512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요 n을 구하면 되는데 태양 정도의 사이즈에서의 그 프로톤 플러스 뉴트론의 그 개수 그걸 이제 뉴클리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뉴클리온의 개수 n 요거 프로톤 더하기 뉴트론 즉 뉴클리온의 개수 n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태양의 질량이 대강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이제 프로톤의 질량이 이렇게 되니까는 따라서 n은 1.2 곱하기 10의 57승 이 정도. 이 정도로 많은 뉴클리온이 있는 거죠. 요것에 반은 이제 프로톤, 반은 뉴트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태양에 대해서 태양과 같은 사이즈의 별에 대해서 뉴클리온의 개수를 구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머지는 다 아는 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R 스타를 구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구의 반경이 약 6,500km죠. 그래서 그 사이즈가 지구 사이즈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지금의 태양의 사이즈는 10의 8승km예요. 거기서 10의 3승km로 줄어드니까 반지름이 10만 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작은 별이 되는 거죠. 그런 별을 백색 외성이라고 하죠. 화이트 드워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백색 외성을 다른 말로는 이 디제너레이 스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전자들이 압력에 의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까지 내려가죠. 즉 전자들이
이 가장 낮은 준위부터 가장 높은 준위까지 차곡차곡 쌓여서 모든 준위들이 꽉 채워져서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는 준위를 앞에서 EF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고체 물리학에서는 전자들이 절대 용도가 됐을 때 그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나타나서 그때 최고의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페르미 에너지란 말은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아니라 이 상황은 압력에 의해서 모든 전자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부터 꽉꽉 채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은 고체 물리학의 경우는 온도고 지금 이 상황은 압력이라서 상황은 다르지만은 전자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도달해서 바닥부터 채워져서 최고의 에너지에 이른다 하는 그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EF란 말을 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토탈 에너지가 5분의 3의 n 전자의 개수에 EF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토탈 에너지를 볼륨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디제너러시 프레셔가 나오죠. 여기서는 볼륨에 대한 함수는 요거죠. 이건 개수니까는 볼륨과는 상관없고 요것이 이제 그 볼륨을 함수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을 볼륨에 대해서 미분하는 그런 효과죠. 그렇게 해서 그 디제너러시 프레셔가 볼륨의 마이너스 3분의 5승에 비례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그래비테이션에 의한 프레셔는 V의 마이너스 3분의 4승이 돼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요 레디어스가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태양 정도 사이즈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을 때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돼서 이와 같이 10만 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든 작은 별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양 같은 거는 전자들이 꽉꽉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뜨거운 상황이니까 온도도 높고 압력도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들이 모든 에너지 준위를 다 갖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의 태양과 같은 그런 상황을 난 디제너레이트 스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백색 외성은 워낙에 작으니까 이, 이 반지름이 이 원래 별의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사이즈인데 어떻게 관측을 했냐? 이 망원경을 가지고 용케 관측을 했어요. 지금과 같은 허블이나 제임스 웹이 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만 관측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는 지상에 있는 망원경도 지금의 지상에 있는 망원경만큼의 그 성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여하간에 그 백색 외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 몇 개를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진 그 백색 외성 중에 하나가 남쪽 하늘에 보면 오리온 자리가 있죠.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중앙에 세 개의 별이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그럼 요걸 해서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이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리우스라 그러는데 이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죠. 그리고 태양계로부터 약 10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망원경으로 잘 보면은 요 별이 하나가 아니라 아주 그 어두운 별 하나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연성이에요. 그래서 공동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도 이거는 관측하기가 쉬웠나 봐요.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 요 시리우스 위치에 있는
백색 외성을 발견한 게 허블이 올라가기 이전에 발견된 몇 안 되는 백색 외성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허블이 올라가고 제임스 웹이 올라가서 지금은 수천 개 정도의 외성이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외성의 존재는 이제는 확실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사이즈를 유추하는데 우리가 그 non-interacting 페르미온들이 그 압력에 의해서 점점 그 존재하는 공간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그렇더라도 그 최소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파울리 익스루전 프린서플에 따르는 그런 그 이론이 타당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 정도 사이즈의 별은 이와 같이 외성으로 줄어드는데, 더 크게 되면은 태양보다 이제 몇 배가 더 커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의 일렉트론들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렐러티비스틱 이펙트가 있다 이거죠. 상대론적 효과 때문에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느릴 때는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보듯이 이제 이렇게 쓰는데, 빨라지면은 디렉 이퀘이션에서 보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일렉트론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이 경우는 이제 EM분의 H바 제곱 K 제곱해서 이제 에너지가 K 제곱에 비례하지만은 이렇게 전자의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K에 비례해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했듯이 우리가 웨이브 벡터 양자화되는 조건은 똑같고, 각 양자화되는 상태에 어사인되는 에너지가 이제 이런 형태에서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EF도 구할 수 있고, 뭐 토탈 에너지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탈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그 토탈 에너지를 라운드 이 토탈을 라운드 B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면은 바로 이제 디제너러시 프레셔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보면은 아까 앞에서 이 경우에 난 렐러티비스틱 할 때는 디제너러시 프레셔가 마이너스 3분의 5승에 비례했는데, 렐러티비스틱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4승에 비례하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결국 n이 커지는 거죠. n이 커지는 거예요. n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n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n의 3분의 1승분의 1이니까 이 사이즈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반응이 일어나요. 이 프로톤이, 그러니까 프로톤과 일렉트론이 있었잖아요. 2분의 n개씩 있었는데, 프로톤과 일렉트론이 합쳐지면서 프로톤은 이제 플러스 전기를 가졌고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전기를 가졌죠. 그래서 합쳐지면서 뉴트론이 되고 이제 뉴트리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과 프로톤이 합쳐져서 이제 뉴트론이 되면서 이제 모든 별은, 이제 별의 그 모든 입자는 이제 일렉트론도 없고 프로톤도 없고 모든 입자가 뉴트론만 있는 그런 별이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뉴트론 스타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요 식에서 이제 m이 대신에 mn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은 바로 이제 뉴트론 스타의 사이즈가 되는데, 그리고 n은 이제 그 여기서는 그 n이 태양의 그 뉴크론의 개수였으니까 이거지만은 이제는 질량이 커져서 이거보다 큰 거죠. 뭐 2배, 3배 이렇게 되겠죠. 이게 n이. 그러니까 n 값이 요 값에 이제 2배, 3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모로 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작아지게 되고, 가장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요 ME가 MN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게 1840분의 1이었는데 그게 이제 1840배가 돼버리니까
분모가 이제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1000분의 1이 되니까 여기서는 10의 3승 km였는데 1000분의 1이 되면은 이제 수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태양 질량에 대해서 두 배의 사이즈에서 계산을 해 보면은 태양 질량의 두 배예요. 태양 질량의 두 배, 즉 n이라고 하는 것이 2.4 곱하기 10의 57승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2.4 곱하기 10의 57승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질량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뭐 집어넣어서 이걸 계산하면은 한 10kg 정도의 반지름이 돼요. 그러니까 대폭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 뉴트론 스타는 매우 빠르게 이제 회전하는 이제 그런 별이 되고 그 뉴트론 스타의 표면에서는 자기장이 이제 엄청 센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질량이 더 커지면은 아까 앞에서 중력에 의한 수축이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n이 커지니까는 중력에 의한 그 수축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 그 중력에 의한 그 중력이 어떤 것도 그것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솔라 매스의 뭐 두 배에서 이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질량이 큰 별에서는 그것이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수축을 했을 때 그 백색 외성이나 뉴트론 스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블랙홀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 천문학적인 그 별의 진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죠.